영상을 올리면서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뭐 DM도 보내주셨는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실제로 요요제로가 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15kg를 뺐는지, 어떻게 지금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고 건강한 지방을 이제 늘려서 먹는 건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냥 친구랑 편하게 대화하듯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이제 켜게 된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키가 이제 172가 조금 안 돼요. 컨디션 좋은 날에는 172가 됐다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그 건강검진 하는 날에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한 171.8? 고 이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고3 때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많이 찐 상태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날씬하고 예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방법을 모르니까 무작정 굶었던 것 같아요. 살이 왜 안 빠졌냐면 술 때문에 안 빠졌어요. 대학교 이제 입학하면은 거의 4, 5일은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진짜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샐러드만 먹고 내리 굶어요. 조금 빠져요. 술 마시면 다시 쪄. 그러니까 이게 쪘다 뺐다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냥 캐나다에서 1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뉴욕에 잠깐 있었는데 보름 만에 10kg 가까이 빠졌던 것 같아요. 뭐 오전에 어학원 갔다가 오후에는 그냥 그 뉴욕을 하루에 5시간씩 막 걸어 다녔어요. 그 뉴욕의 소호, 그 작은 샵들이 몰려있는 그런 거를 구경하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다 구경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제 마트에서 닭을 사던가 아니면 이제 고기를 사요. 되게 신선한 고기를 싸게 팔아요. 그렇게 저녁에 단백질이랑 뭐 샐러드 요 정도 해서 먹으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더니 보름 만에 10kg가 빠진 거예요. 쇼핑몰에 가서 막 옷을 입어보는데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대학교 3학년 휴학을 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돼서 한국에 이제 다시 왔고 대학교 복학을 해서 다시 학교를 다녔죠. 근데 문제는 또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복학을 하니까 애들이랑 또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만에 다시 그냥 살이 그대로 찌더라고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그냥 그 빠진 거가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냥 찐 거예요. 근데 운동도 안 했죠. 술 마셨죠. 기초 대사량은 낮아진 상태에서 그냥 근육은 빠졌는데 지방만 찐 거예요. 샐러드만 먹고 2주 정도 버티면 살이 빠져요. 한 5kg 정도 빠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뺐다 쪘다 막. 술은 안 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요요가 계속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살이 안 빠져요. 그대로 이제 찐 상태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술을 또 마시는 거예요. 회식한다고 마시고 동료들이랑 마시고 술을 계속 못 끊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회사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정신을 처음에는 못 차렸어요. 막 일 이거 쳐내느라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에 너무 소모되니까 운동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막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막 계속 앉아서 야근해요. 근데 아침에 달달한 커피 마시고 점심에 막 왕창 먹고 저녁에 또 법카로 막 그때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퇴근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또 그걸 먹는 걸로 풀어요. 그러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막 계속 쪘어요. 그리고 심지어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3개월 넘게 기침이 안 떨어져요. 3개월 넘게 콜록콜록거리니까 뭐 진짜 폐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병원 검사도 받았거든요. 폐에 문제는 없대요. 그리고 또 장염이 연달아 2번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전체적으로 몸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했죠. 저는 그때 신입이었으니까 뭐 제가 막 식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점심은 무조건 다른 팀원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점심을 일단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끝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저녁을 조금 줄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초반에 좀 뺐다가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막 너무 그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막 평일에도 퇴근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친구랑 만나서 술 마시고 또 이제 술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또 점점 쪄요. 제 인바디로 재지는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72kg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인데 남편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죠. 이제 제가 너무 살이 찌니까 살 빼라고 막 그렇게 상처 주듯이 얘기하진 않았고 막 건강이 좀 걱정된다 그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워요. 그렇게 그래도 말을 예쁘게 해줘서 상처 안 받게. 여자들은 그런 거에 또 상처받잖아요. 다시 좀 정신을 차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술 먹는 걸 조금씩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끼발가락이 갑자기 부러져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제가 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침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그거를 봤어요. MBC에서 방영한 지방의 누명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분이 거기다가 이제 버터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탄고지잖아요. 건강한 지방을 먹어서 몸을 관리한다. 대신에 탄수화물은 줄인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분도 그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서 보디빌더 선수처럼 근육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고? 뭐 밥이랑 고기랑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밥보다는 고기를 계속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와, 저거 진짜 되게 괜찮다.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영상도 보고 인터넷 서칭을 해서 그런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연구자료 그런 것도 막 계속 찾아가면서 진짜 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서 뭐를 먹을 수 있는지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됐고, 그 중에서도 알게 된 게 요 이제 기버터랑 그 다음에 요거 MCT 오일, 그리고 제가 버터커피를 알게 된 거예요. 방탄커피라고도 하는데 이제 커피에다가 요 기버터나 버터를 넣고 그 다음에 MCT 오일을 넣어서 그 믹스해서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도 매일 아침마다 바닐라 라떼를 한 잔씩 먹었어요. 버터랑 MCT 오일이랑 커피랑 믹스해서 먹었는데 라떼랑 맛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버터를 넣어서 믹스해서 먹으니까 훨씬 고소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바닐라 라떼는 아예 끊었어요. 버터커피만 먹었고 벌써 5년을 정말 매일 아침 버터커피를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점심에는 팀원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구내식당에서 먹었거든요.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이제 밥이랑 반찬을 퍼서 먹는 건데, 처음에는 원래 먹던 밥의 절반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먹던 양의 3분의 1만 놓고 먹었고, 좀 그게 적응된 다음에 나중에는 밥을 푸는 공간에 밥을 안 펐어요. 거기에 뭐를 넣냐면 고기를 넣던가 아니면 계란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들도 먹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튀김이라든지 그런 반찬들이 나오면 옛날에는 막 그거를 양껏 많이 퍼서 제일 많이 먹었죠. 근데 아예 안 먹진 않았고 한두 개 정도만 놓고 먹고, 다른 반찬 야채라든지 나물 반찬이라든지 좀 더 많이 비중을 해서 그렇게 식단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햇반 3분의 1만 먹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미리 사놓은 그런 이제 고기라든지 아니면 연어라든지 단백질류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사와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4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다리 기부스하고 있어가지고 운동도 못 하는데 그냥 그 식단만으로 4kg가 빠졌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괴롭지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진짜 괴롭거든요. 배고픈데 참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버터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방탄커피를 먹죠. 점심에는 탄수화물만 조금 줄이지 어쨌든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먹어요. 일반식을 먹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죠. 대신에 단백질량을 늘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뭔가 굶으면서 빼는 게 아니고 충분히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편했어요. 안 굶어도 되니까. 정말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서 되게 수월했고, 그러면서 아,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냥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점심에 구내식당 가서 밥을 안 퍼서 내가 안 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임원분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해요.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먹는데 순대국밥이나 그런 국밥류를 시키면 밥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밥을 저는 이제 안 먹는 거죠. 아니면은 좀 한두 숟가락 푸고 안 먹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보시는 어른들이 한 소리씩 하시는 거예요. 뭐 왜 안 먹냐. 그렇게 이제 편식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거다. 막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급성장뇨가 오셔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유전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밥을 먹을 때마다 뭐라고 하시길래,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임원분이랑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몇 번을 그러시길래 이제 그 스케줄을 짜는 친구가 있어요. 그 스케줄을 짜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저는 거기서 빼달라고. 그러니까 뭐 되게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 건강을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프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강요한다고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는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점심에 탄수화물을 점점 줄여가면서 먹다가 점심을 안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운동을 매일 못 갔어요. 왜냐면 저도 점심을 계속 먹다가 갑자기 안 먹으면은 그게 적응이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주 5일 중에서 하루만 운동을 가고, 그 다음에는 2, 3일로 늘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점심에 주 5일을 다 안 먹고 요가랑 헬스를 가거든요. 월수금은 점심에 요가를 가고, 화목은 그 헬스 웨이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점심을 안 먹어도 크게 뭐 배고프거나 아니면 막 어지럽거나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운동을 갔다 와서 오는 길에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사요. 단백질 쉐이크랑 그 다음에 제가 하루 경과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하루 경과랑 회사 냉장고에 넣어놓은 버터, 계란, 편의점에서 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일하기 전에 5분,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먹고 일을 하면 충분히 배가 불러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머리가 되게 맑아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같이 이제 팀원들이랑 국수집에 간 거예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수를 그냥 같이 먹었죠.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마우스로 막 이렇게 키보드 치면서 일을 하잖아요. 갑자기 막 졸음이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다가 갑자기 탄수화물만 딱 먹으니까 완전 혈당이 피크를 쳤나 봐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졸음이 미친 듯이 오고, 제가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정신을 차리려고 계속 했는데도 제가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눈을 떴죠. 사무실에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자리에 바로 일어났어요. 그 회사 주변을 한 두세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는 탄수화물을 진짜 조심해서 먹었어요. 식곤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생겼던 문제는 뭐냐면, 점심시간에 팀원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일할 때는 바쁘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못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친해지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왜 친구들이랑도 밥 먹고 술 마시면 되게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팀원들이랑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는 약간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제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했어요. 팀원들도 저한테 딱히 뭐라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소통을 하고 서로 일상적인 생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혹시 소외 당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5년을 했잖아요, 운동을. 조금씩 늘려서 이제 지금 운동을 주 5일을 가는데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팀원들이 그냥 운동 가는 사람, 원래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서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가끔 출장을 가거나 그럼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운동 가는 거를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듯이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줄여 먹거나 밥 먹는 점심을 같이 먹는 시간에 운동을 가거나 그러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마음, 나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의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서로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점심에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저녁에 운동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운동을 하면 유혹거리가 진짜 많아요. 막 이미 그 회사에서 에너지가 다 소비됐으니까 그냥 오늘 운동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시켜 먹을까? 막 배민 열어요. 그럼 배민 열어서 막 오늘 뭐 먹지? 막 떡볶이 먹을까?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할까? 막 그런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녁에 사실 운동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점심시간에는 딱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운동 끝나고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유혹거리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와서 단백질 쉐이크랑 버터랑 견과류랑 계란이랑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점심에 운동 가는 게 저녁 때보다 유혹거리가 없으니까는 훨씬 그 운동 가는 게 저항이 없어요. 방해 요소들이 적으니까
저녁에 비해서 해가지고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필라테스를 했었거든요. 필라테스가 이제 막 100회를 끊어요. 근데 그 당시 100회를 끊으면 10,000원이 조금 안 됐어요. 1회. 그러니까 진짜 저렴하잖아요. 그래도 10,000원에 100회면 금액이 적진 않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갔다가 두세 번으로 늘렸다가 나중에는 주 4, 5회로 늘리고 마지막에 100회 다 써야 되니까 강제로 막 주 5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진짜 괜찮았던 게 막 주 5회 필라테스를 가니까 코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막 그 아시죠? 바렐에서 막 허리로 코어로 버티잖아요. 버티면서 막 동작을 이제 해야 되니까 막 코어가 막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코어가 진짜 좋아졌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랑 버터랑 견과류랑 먹으니까 몸이 살이 빠지면서 코어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운동 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갔다 오면 뭐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몸이 막 확 풀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막 일하면 몸이 찌뿌둥한데 가서 좀 막 이제 몸을 움직여주고 막 코어 잡고 막 이러면 몸이 좀 풀려서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에너지 받고 일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았어요. 점심에 운동하는 거는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저처럼 이제 매일은 힘드실 거예요. 처음부터 뭐 정말 주 1, 2회라도 점심에 운동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건데 저는 버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그때 이제 다리에 기부스하고 있었으니까 첫 달에 4kg가 빠졌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오전에 그 버터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면은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MCT 오일이랑 기버터가 들어가니까 에너지 대사가 이제 좋아지면서 공복 상태니까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집중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오전에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업무를 해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게 됐고 점심에 운동을 갔다 와서 단백질 쉐이크 먹고 버터를 먹으니까 오후에 식곤증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오후에도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막 점심에 탄수화물 잔뜩 먹고 들어오면 막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업무가 집중이 안 돼요. 아침 공복에 집중해서 업무 딱 해놓고 오후에도 이제 운동 갔다 왔죠. 그러면 이제 몸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몸에 좋은 버터랑 이제 뭐 단백질 쉐이크랑 그런 거를 먹으면서 집중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오후 퇴근 때까지 집중력 있게 업무를 쭉 할 수 있고 저처럼 회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점심까지 하기 힘드시면 아침에라도 이렇게 버터커피를 드시면서 하시면 집중력을 올리는 데는 정말 좋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는 거는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도를 해보시면서 본인 이제 입맛이랑 체질에 맞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드셔도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게 초반에는 좀 빠졌다가 정체기가 오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아, 왜 안 빠지지? 나 되게 잘 지켜서 먹고 있는데 왜 안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되게 초조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처럼 이제 염증이 있었던 분들은 몸에 회복이 먼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온 시점은 그냥 꾸준히 그 루틴을 이어 나가시다 보면은 그 염증이 좀 가라앉고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체중이 빠지고 몸 라인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몸이 지금 그 정화되고 있구나, 염증이 가라앉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버터 다이어트 루틴을 꾸준하게 이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하루 식단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버터커피를 마시고 점심에 단백질 쉐이크, 버터, 견과류, 계란 먹고 그러면 한 오후 4시쯤에 배가 되게 고파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또 버터를 먹어요. 버터를 먹고 견과류랑 단백질 쉐이크를 한 번 더 먹어요. 그렇게 먹어서 공복감을 없애요. 오후 4시에 공복감을 없애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공복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먹으면 진짜 미친 듯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성을 잃고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4시쯤에는 처음에는 바나나를 드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고구마 하나를 드셔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뭔가 허기짐, 배고픔을 좀 달래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시에 먹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버터를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퇴근을 해서 저녁 때 충분한 단백질, 고기나 연어나 야채는 꼭 필수로 먹고 탄수화물을 햇반에 3분의 1 공기에서 반 공기는 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드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먹고 있고 제 문제는 야식이 땡기는 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술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버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못 뺐던 게 저녁에 야식을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이스크림을 매일 저녁에 달고 살았어요. 빙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빙수를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시켜가지고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 길에 과자를 사와요. 그러면서 막 그거를 계속 쌓아놔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버터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4kg 빠졌는데 거기서 이제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야식 부분 때문에 안 빠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과감하게 끊고 싶었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밤에 먹는 거를 끊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저도 진짜 잘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아이스크림을 완전 끊을 수는 없어서 포도나 아니면은 뭐 딸기나 베리류 이런 거를 냉동을 시켜놨어요. 아이스크림 대신 하나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면서 살짝 달달하니까 그나마 조금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었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스크림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대체해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점점 오이랑 당근이랑 그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갔고 진짜 많이 줄였어요. 과자도 줄이고 아이스크림도 줄이고. 근데 제가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친구랑 먹는다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먹는다거나 그럴 때는 저도 먹긴 먹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먹죠. 과자도 한 봉을 다 먹잖아요. 먹게 되면은 한 4, 5개 정도 먹다가 말아요. 그렇게 먹긴 먹되 먹는 횟수랑 양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체기를 뚫고 살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과당. 일반 그 탄산 음료를 안 먹은 지는 진짜 오래됐고, 가루 들어있는 뭐 라면도 안 먹은 지 4, 5년 된 것 같아요. 피자를 만약에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남편이랑 같이 먹게 되면 저는 피자를 한 조각 이상 먹지 않아요. 먹게 되면 정말 소량 먹고, 그리고 배고프면 집에 와서 뭐 고기나 생선, 연어나 그런 부분들로 채워서 먹죠. 아니면은 버터커피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면, 왜냐면 요즘에는 기성 버터커피도 있으니까 버터커피를 먹어서 좀 채워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2개씩 건강에 안 좋았던 습관들을 줄여 나갔죠. 그러면서 운동량은 늘리고 탄수화물이랑 과당을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량을 늘렸어요. 작년부터 과당을 줄이는 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키 172에 몸무게 55kg, 70kg에서 55kg가 되면서 15kg를 뺐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하다가 요가를 바꿨거든요. 요가가 좋은 게 살을 빼면서 요가를 하니까 허리가 엄청 얇아지더라고요. 지금은 허리가 24인치예요. 옛날에 입었던 바지들은 허리가 막 너무 남아돌아서 못 입고,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고, 그리고 허리를 매일 재요. 요즘에는 11자 복근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바디 프로필도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어서 계속 이제 이 식단이랑 운동을 같이 유지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 일상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일상생활을 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운동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밥을 먹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버터랑 임스티 오일이랑 요즘에는 올레샷이라고 올리브랑 레몬 섞여 있는 거 그것도 마시고요. 여름이니까 뭐 녹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로 콤부차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어서 제가 그거는 고정 댓글에 그 제가 먹는 아이템들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드셔도 되시고, 가능하면 과당이 없는 제품들을 찾으셔서 그런 거를 대체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화는 붓기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저는 하체 쪽이 되게 많이 붓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부을 때는 종아리가 진짜 부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 버터 다이어트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붓기가 빠지면서 그 라인이 딱 잡혀요. 살은 그냥 뺄 수 있어요. 그거를 운동을 하면서 붓기를 그 라인을 잡아가면서 빼야지, 그래야지 되게 이쁘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빼면은 그냥 탄력도 없고 그 다음에 라인도 안 예쁘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버터 다이어트는 몸에 에너지를 채우면서 운동을 해서 빼는 거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트레이너 쌤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회원님 이제 키도 크신 편인데 라인이 예쁘게 살이 빠진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70kg까지 찍었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구나, 진짜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헛된 게 아니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무작정 빼는 게 아니고 건강한 지방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루틴을 바꾸면서 살을 빼니까 정말, 저 지금 42이거든요. 예쁜 라인으로 몸을 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여자니까 생리 괜찮냐, 아니면 머리 빠지지 않냐, 그런 거를 물어보셨거든요. 왜냐면 사실 15kg를 뺐다는 거는 여자 몸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몸에 주면서 살을 빼서 그런지 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생리 불순이 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생리도 되게 규칙적으로 계속 매달 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막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자분들한테 버터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리는 게 생리 때 몸이 되게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니까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보충을 하면서 살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그렇게 생리불순이 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막 진짜 심하신 분들은 원형 탈모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려면 건강한 지방이랑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하는 게 사실 제가 이 버터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제 5년 동안의 버터 다이어트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버터 때문만 살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정제 탄수화물이랑 과당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운동량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막 식단을 하고 뭐 운동을 매일 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미리 갔다 오고 가족 약속을 가거나 친구 약속을 가세요. 가족 때문에 운동을 못했다, 아니면 가족 때문에 식단을 못 지켰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루틴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지키면서 허기짐과 공복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으로 굶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절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터를 드시라는 거예요. 버터를 드시면서 그 허기짐과 공복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터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정말 그게 그 변화된 습관들이 내 몸에 고스란히 나와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씩 바꿨던 그 습관들, 루틴을 계속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꼭 그 원하시는 목표까지 갈 수 있게끔 저도 항상 댓글로 도움을 드릴 거고,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서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정말 한 번에 이거를 바꾸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서 내 생활의 루틴으로 만드시면은 언젠가는 몸의 변화가 오는 때가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가 정말 확 그 변화가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런 행복감을 정말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제가 실수했던 거, 목표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거를 오늘은 좀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담았고, 길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을 꼭 정말 리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버터 다이어트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던 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토요일은 저는 24시간 공복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영상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틈틈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제품들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구매해보면서 내 몸에 맞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버터 다이어트를 꾸준히 이제 시도를 해보시고 내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저랑 같이 그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영상으로 더 보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또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